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대구 경북의 목소리를 대표하고 있는 경북 의성 사람 임미애입니다. 제가 이번 산불 기간에 근 9일을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산불은 그저 산불이 대형화된 것이다 라고 인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기후 위기로 인한 기후 재난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공통의 인식에 깔고 있어야 이 문제에 대한 이후 대책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후 재난 시기에 고령화와 지방소멸의 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는 농촌 지역의 경우는 실제로 산불이 일어났을 때 이 산불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은 과거에는 산불을 끌어올라갔지만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공무원들이 고령화된 노인들을 마을에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거나 요양병원에 누워 계신 환자들을 대피시키는데 모든 인력이 총 집중되어야 합니다. 재난을 막기 전에 그 전에 사전에 이루어야 할 조치가 너무 많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한번 재난이 이렇게 휩쓸고 가면 지방 소멸의 속도는 굉장히 가속화됩니다. 저희는 그래서 재난 이후가 훨씬 더 두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안부에서 기준에 의하면 사회재난, 우리나라의 재난은 사회재난과 기후재난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은 사회재난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 보니 지자체에서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이 현장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NDMS에 입력을 하고 나면 다시 행안부에서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또 거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긴급하게 피해 사실 확인서를 띄워야만이 농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시급한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것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농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피해 사실 확인서가 필요하고요. 방송을 보기 위해서 스카이라이프에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려고 해도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피해 사실 확인서가 필요한데 이 모든 행정 절차가 지금 행안부의 그 이중의 이 트랙에 걸려서 아무것도 진척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피해 농민들은 연기에 숨막혀 죽을 뻔을 했는데 이번에는 행안부의 이 폐쇄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에 걸려서 한 번 더 숨막혀 죽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현장의 주민들은 아마 한 달쯤 뒤에야 피해 재난 사실 확인서를 뗄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이런 문제도 조속하게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재난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이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왜 이런 재난이 반복되고 있는지, 이 과정에 왜 정부는 보이지 않았는지, 피해 주민들이 내뱉는 이 원성을 정부 당국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산불과 관련해서 심각하게 염려되는 지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염려되는 것은 이 산불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기후 위기가 온도가 지구 온도가 1, 2도 이상 이렇게 높아졌을 때 이 높아진 온도는 그 극단적인 기후의 출렁임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서 지표면에 있는 수분의 이제 양들을 굉장히 다르게 바꾸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가뭄이 반복되는 형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됐을 때 집중호우가 와서 이제 초목이 무성해지고 나서 가뭄으로 이게 다시 굉장히 말라버리면 산불 발생의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지금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나서 한국에서도 산불이 발생 가능한 위험 일수가 130 이상 증가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고령화 문제 혹은 경제 취약성 문제와 함께 이런 산불들이 다시 보다 큰 규모로 반복됐을 때 우리는 그 피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재난이 심각한 거는 재난은 예방되지 않으면 인명피해를 사실 막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일어나고 나서 피해를 막기에는
너무나 많은 인력, 많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불과 관련된 여러 재난의 리스크를 미리 파악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예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불뿐만 아니고 다양한 극단적 재난들이 기후 위기와 함께 몰려올 것이고, 그거는 기존에 우리 사회가 가졌던 여러 위기 상황과 결합해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제 위기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파악하고 예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산불이 발생하게 됐을 때 실제 예측된 이런 산불들이 발생하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스템을 광범위하게 구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두 부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젠 전 부처가 이런 기후위기와 관련된 리스크에 대해서 예방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온 사회가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2, 제3의 산불, 그리고 또 다른 재난에서 있게 되는 큰 생명의 손실을 막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극한의 산불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 이제 국회가 행동해야 합니다. 역대급 산불 복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긴장 속에 지켜봤던 대형 산불들이 다행히 진화 완료되었습니다. 특히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이번 산불은 75명의 사상자를 내고 주택 3,400여 채가 전소된 역대 최악의 산불이었습니다. 피해 면적은 지난 1월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미국 LA 산불의 2배에 달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국회도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복구와 지원에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산불을 단순히 끝난 일로 여기고 안도할 수는 없습니다. 기후재난은 더 자주, 더 강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그린피스가 카이스트에 의뢰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후위기로 인해 국내 산불 위험 일수는 산업화 이전 대비 연간 최대 120일 증가했습니다.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바로 이번 산불이 발생한 경북입니다. 산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름이 다가오면 폭염, 홍수, 태풍 등 또 다른 기후 재난들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산불과 폭우 등 양극단의 현상이 연달아 일어나는 이른바 기후 채찍질이라 불리는 현상이 이미 미국, 유럽, 아프리카, 중국 등 전 세계 곳곳에서 관측되고 있고 한국도 그 예외는 아닙니다. 반복되는 무대응이 기후 재난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은 우리가 기후 재난에 얼마나 무방비 상태인지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산림청과 소방청 간 불분명한 지휘 체계로 현장에서는 혼선이 발생했고, 주민들은 재난 문자를 받았지만 어디로 대피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점은 이 모든 것이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됐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산불 진화 헬기 확대, 임도 확충, 진화 인력 확보는 지난 수년간 꾸준히 계획으로 제시되거나 필요성을 지적받아 왔지만 이번 산불에서도 사실상 무대응에 가까운 상황임이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 산림청은 산림 진화 헬기를 올해까지 90대 확충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번 산불 때 실제 보유되는 대수는 50대에 그쳤습니다. 2023년에는 산불 진화 임도를 2027년까지 3,207km 확충하겠다고 밝혔으나 작년까지 확충된 임도는 851km에 불과했습니다. 전문 진화 인력 또한 6개월 단위로 고용되는 고령의 산불 예방 진화대원들이 빈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산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예천 산사태 등 비슷한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공통적으로 지적되어 온 문제들입니다. 우리의 무관심과 무대응이 기후재난의 피해를 더욱 키운 것입니다. 모든 기후재난에 대비해 적응 대책과 예산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산불뿐 아니라 폭염, 폭우, 한파 등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닥쳐올 기후 재난에 대한 종합적 대비가 시급합니다. 아직 크게 주목받고 있지는 않지만 연안 침식 문제 역시 경북, 충남, 강원 등 전국 곳곳에서 심각성이 커지고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절실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은 홍수, 가뭄, 산불 등의 재난에 대한 대응을 포함하고 있지만 관련 사업 규모는 총 예산의 1% 수준에 불과하며 기후재난 대응 대책 역시 그 일부에 그치고 있습니다. 기후 대응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기금의 용도에는 기후위기 적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재난 대응에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기금 용도를 조정하거나 별도 적응 기금을 마련하는 등의 구조적 개편이 필요합니다. 기후 재난 대응을 위한 장비, 인력 확충은 물론이고 주민 안전을 위한 경보체계 정비, 대피소와 피난 경보 확보, 이동 약자를 위한 지원, 지역 기반의 대응 훈련 등 적응 대책의 일환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재정은 지금보다 수배 이상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장에서 지휘권의 혼재로 대응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부처별로 분산된 지휘 대응 체계를 통합하고 정리할 컨트롤 타워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예비비를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야가 협력하여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기후재난 대응 핵심 예산과 정책 우선순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비상도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기후재난을 예외가 아닌 전제로 두고 모든 정책과 예산을 다시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 모임 비상은 이번 산불이 남긴 뼈아픈 교훈을 결코 잊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다양한 기후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입법과 예산 정비에 앞장서겠습니다. 기후위기 앞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 모임 비상 일동.